네, 오늘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랜만에 또 같이 지난주에 휴일이었죠. 자, 오늘은 반도체가 정말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5% 급등하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연중 최저점 2년 만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열어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로 뚝 8조 컨센이었는데 5조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좀 떨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고, 골드만삭스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가 기대보다 자꾸 실적이 안 나오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수익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기존에 95,000원으로 잡았던 목표 주가를 86,000원까지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크게 했죠.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DS 부문 아까 5조 원, 8조에서 많이 내려왔고요. 11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9조가 나오면서 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해요. 근데 기관은 또 제일 많이 담잖아요. 그렇죠. 일단 수급적으로 가장 좀 회복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외국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이제 다 거의 팔았다라는 분위기라던데 맞아요? 우선 수급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의 반등을 이끌 것이고, 과연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제 판단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저희가 외국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매수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율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저점치와 그리고 고점치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결국은 49%대까지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낮췄었다가 결국은 이제 이것을 55%, 56% 정도까지 올린 상황 속에서 고점이 한 1% 정도까지밖에 남지 않았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점에서 올라온 것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팔았지 그 이상의 매물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삼성전자의 확실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포인트는 주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우려를 제거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렵긴 한데, 주가를 방어해준 것도 개인 순매수거든요. 개인들이 지난주에 6만 원을 방어해줬고, 앞서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겨울이 아니다, 삼성전자 혼자서 겨울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포인트가 이제 HBM4 2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공급과에는 올 수 없다. 블랙엘 연내 출시, 이런 HBM에 대한 정말 모멘텀만 기다려야 하는지, 삼성전자 신용 융자 잔고 추이 계속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샀으니 HBM 빨리 통과해서 어떻게 좀 주가가 상승 트리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딱 하나입니까? HBM이라는 재료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살 길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야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가장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입니다. 싸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제 주가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저점 밸류에이션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PBR 1.1배 정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1배나 0.9배까지 가면은 정말 이제 그거는 잘 오기 힘든 가격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가는 삼성전자의 주가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수에 적합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의 적정 흐름이라는 것은 그때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업황과 반도체 상승 사이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오는 저점이라는 것이지, 지금 이번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많은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나왔지만은, KB증권에서는 중국 CXMT의 디램 캐파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했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어떻게 보면 이제 10여 년간 이어져 왔었던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쪽의 3파전에서 중국 업체가 로컬 기준으로 끼어들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방의 수요 자체가
예상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현실화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삼성전자의 저점 밸류에이션이 1.1배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HBM 쪽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은 중국의 조금 더 강한 메모리 쪽의 미국 내에서의 규제 정책, 이것이 또 하나의 삼성전자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HBM은 뭐 잘 아는 이벤트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의 추가적인 규제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 밸류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TSMC 실적 발표됐는데요. 매출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하나 궁금한 건 AI 수요가 어쨌든 이 매출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랑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장도 새로 더 짓는다던데. 네, 이미 충분히 벌어져 있고요. 너무 벌어져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네. 그때 삼성전자가 뭐 조금 더 빠른 공정을 바탕으로 TSMC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비메모리 쪽,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한 전공정 쪽으로서의 이 나노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후공정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점유율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 칩의 성능이라는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나온 칩과 TSMC 쪽에서 나온 칩의 성능 차이가 사실 상당히 크다라는 또 업계 내 인식 이러한 부분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파운드리가 많이 필요한 고객사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TSMC만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네. 시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빠르게 그 시점이 다가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돌파구 찾기가 힘드네요. 고부가 HBM 수요 탄탄하다라는 표고 이제 지난 거래일에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수요는 너무 좋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주가 상승의 이유가 좀 되기도 하겠죠. 네. 5% 안팎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까지는 반등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네. 그렇게 똑같이 좀 보십니까? 네, 우선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하이닉스의 단기 목표가는 뭐 대부분 다 20만 원 선 정도를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SK 하이닉스가 더 밀렸죠. 재밌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오면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최근 흐름인데 또 삼성전자 실적이 안 나오니까 SK 하이닉스도 실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난 화요일 날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AI를 필두로 한 반도체 수요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자율 반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과연 SK하이닉스도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네네.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러한 경쟁 기업들의 참여가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나타났었던 SK하이닉스의 상승, 그러니까 하락 전의 상승은 아까 얘기했던 HBM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메모리의 가격 상승도 분명히 도움을 줬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 메모리에 대한 수요 자체의 우려감이 커지게 된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가 네. 전고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수준인 20만 원 선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돌파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면서 SK하이닉스의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더 격차가 벌어질까요? 주가 측면에서. 단기적인 주가 측면 자체야 뭐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반등 트리거가 나오는 시점,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격차가 줄어들게 될 텐데 그것이 결국은 뭐 시장에서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HBM에 대한 퀄 통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팅에서 또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대만의 폭스콘이 더 빨리 공급을 할 것 같다라고 좀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번 실적에서 굉장히 아쉬움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믿었었던 많은 투자자들에게 그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었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마음 먹고 하면은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3분기 내에 뭔가 이벤트, 4분기 내에 양산을 보여줄 것이야라는 투자자들의 많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를 커버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결국 삼성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거기에 더해서 지난 화요일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뭐 사과문, 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느낌, 이러한 부분들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의 HBM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뭐 누가 먼저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생산 캐파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퀄통과 이후에 양산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의 3파전일 가능성이 뭐 거의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장비단에 대한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이 TC 본더를 원래 한미반도체가 좀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잖아요. 이제 새롭게도 등장한 라이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고 5거래일 동안 주가가 50%가 올랐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다른 장비주들은 사실 너무 노출도 많이 됐고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새로운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라는 종목에 수급이 다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더 이 종목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종목의 상승 재료가 HBM이 맞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회사가 분사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자체 이제 사업 영역을 가져가게 된 거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지금 주가의 상승은 뭐 얘기했었던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기대 요인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SK하이닉스 내 퀄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단독 벤더보다는 듀얼 벤더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인 비용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은 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우리가 뭐 한미반도체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도 결국은 이 내용이 실적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주가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기대 요인이 반영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인데 네. 뭐 참 어렵지만은 결국은 이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한미반도체를 제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트 벤더의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한미반도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업계 내 시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인더스트리얼이 벤더로 등장을 해서 듀얼 벤더 체제로 가져가겠지만은 당연히 물량은 한미 반도체가 더 많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뭐 지금 업계의 시각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지금 수급 집중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네. 과거의 한미 반도체 상승률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바운드리를 생각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2의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좀 약간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의 수급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 뭐 다른 장비나 부품 종목들은 지금 아직도 좀 주가가 바닥을 좀 걷고 있는데요. 네. 이쪽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하루 이틀 반등 나와도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반도체 소부장의 투자 전략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 현재 구간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투자 전략을 살펴봐도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는
HBM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의 이제 상승 사이클처럼 전공정의 집중적인 투자 사이클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과거 대비 소부장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어떻게 보면은 보여준 실적 대비해서의 밸류에이션도 아쉬운 상황이겠지만은 과거처럼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절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 언급드렸던 삼성전자의 주가 저점이 확인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부장 기업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한 20-3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 단기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의 바닥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고, 유한양행과 한울바이오파마, 펩트론, 셀트리온 이름 올렸습니다. 다 뭐 핫한 종목들이고, 위고비가 이제 10월 15일 날 출시가 되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펩트론이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랑 기술평가 계약 체결한 이후에 알테오젠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나중에 독점 계약으로 바뀌고 로열티 받고 하면 이거 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뭐 마흔자로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보령과 종근당도 유통 후보군으로 좀 올랐고요. 위고비 비만약은 이제 15일이 되면 좀 세론이 될지, 아니면 관련주들 이렇게 좀 계속 상승 여파를 더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이쪽 섹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네, 우선 들어오는 것은 저는 세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실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세로뉴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비만 치료제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바이오주들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올해 연초부터 뭐 매번 동일하게 두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가총액, 두 번째는 플랫폼, 세 번째는 기술 수출이라는 카테고리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왜 오늘 시가총액 20조를 넘어섰을지,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왜 이틀 동안 급등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약물 지속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사 제형의 변형과 같은 복용자의 편리성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이것은 복용자의 편리성일 수 있겠지만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를 피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의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단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결국 기관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 놀이 창구인데, 결국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끌어가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추종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그 외국인들이 살만한 종목군들은 결국 시가총액 상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 이쪽의 포커스보다는 바이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하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보자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바이오 순환매 장세 그림이에요. 이제 GLP-1까지 왔죠. 뭐 치매, 의료 AI, 다시 또 CDMO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목표 주가 110만 원 넘게 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봐야 되나요? 근데 지금 이제 종목군들이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CDMO, 플랫폼, 뭐 GLP-1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시가총액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일부 종목만 좀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저는 뭐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적으로 종목 전략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가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주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여 년 전에 바이오주의 투자 전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이 정말
회생 불가의 종목군들이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봤었지만은 지금의 바이오주의 투자 전략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서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나와서 투자뉴스 7 시간에 ABL 바이오 말씀을 드리고 갔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시가총액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이상의 종목군들이 오히려 더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 전략 자체는 큰 종목 쪽에 깔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지금 그 후보 물질이 정말 많아서 기술 수출할 맞아요. 정말 출구가 많다. 그럼 시가총액 가장 큰 오늘 시총 20조 원 넘겨서 알테오젠이 가장 좀 탑픽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알테오젠이요. 네. 알테오젠은 제가 한 32만 원 넘었을 때부터는 참 코멘트 드리기가 그러니까 매도 사인을 조금 주시겠다. 매도 사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상승 추세를 잡았을 때 얼마나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펼치는 것이 가장 수익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수익률 극대화의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왔을 때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급등락도 있지만은 최근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사실 급등락보다는 추세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이러한 비중 축소의 매도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좋다는 측면에서 알테오젠도 뭐 비슷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증권가에서는 뭐 시가총액이 뭐 44조 원이 돼야 밸류가 맞다 이러던데 그건 또 아닌가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참 이제 그냥 말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이 떨어져서 뭐 44만 원이다. 근데 작은 가정이 하나 흔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은 흔들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우리 2차 전지라는 섹터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상승으로 펀더멘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김민진 차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